We don't wanna grow up. We just wanna be young. Play and make believe. Come and rescue me. Feel the sun on my skin and scream. We don't wanna grow up. We just wanna have fun. Wild and free. Maybe we could dream farther than our eyes have ever seen. I don't wanna grow up. Never grow up, no.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쌍용차의 인기 모델이죠. 티볼리인데요. 사실 저희가 티볼리를 두 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티볼리 가솔린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티볼리는 저희 팀에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디젤 모델은 조금 더 안정화 시기를 거쳤기 때문인지 그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쌍용 티볼리 아머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는데 좀 더 나은 구성,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과연 쌍용 티볼리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서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은 쉐보레 트랙스가 문을 열었고 르노 삼성 QM3가 시장을 키웠습니다. 이후 쌍용 티볼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고요. 판매량만 봐도 동급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현대 엑센트나 기아 프라이드, 쉐보레 아베오 등 소형차 시장을 완전히 흡수한 것은 물론 시장 규모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젊은 소비자, 특히 여성 소비자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재의 티볼리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상품성 개선 모델인데요. 모델명은 티볼리 아머로 불립니다. 참고로 티볼리는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면 범퍼 디자인은 미식축구의 보호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 안개등 디자인도 변경됐고요. 측면부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을 달았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존과 같습니다. 티볼리 아머로 변경되면서 시트에 물결 모양의 박음질 장식도 넣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센터페시아에 위치했던 트립 버튼을 스티어링 휠로 옮기고 스티어링 휠 왼쪽 패널에 있던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을 센터페시아로 옮기는 등 부분적으로 버튼 패치를 달리했습니다. 비상 스위치는 색상도 바뀌었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조장치 메모리 버튼이 사라졌네요. 티볼리 아머의 2019년형 모델은 부분적으로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후면 범퍼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과거 스텝 게이트 방식 기어 레버는 부츠 타입으로 변경됐고 수동 모드도 기어 레버를 좌측으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추가됐죠. 뒷좌석은 소형 SUV로는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423리터) 크기의 트렁크도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쌍용차는 티볼리에 보다 많은 흡차음제를 추가해 소음을 줄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측정된 정숙성을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이 소폭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는 과거 현대차처럼 눈에 띄는 요소에 대해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부를 살펴보면 전자장치로 보이는 기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빗길 주행 때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 2015년 테스트했던 티볼리는 저희 팀에게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형 티볼리 아머가 기존의 부족함을 얼마나 개선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쌍용 티볼리와 함께 달려볼까요? 티볼리에는 115마력 1.6L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배기량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출력 부분에서 그렇게 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나 쉐보레 경쟁 모델이 이보다 더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만큼 향후에 출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배기량에 따른 그런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엔진이 가능하다면 그 업계에서 효율성 부분에서도 리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최대 토크는 30.6kgm인데요. 그래도 배기량 대비 뭐 토크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차를 발진시킬 때의 느낌, 저속 상태에서 차가 발진할 때, 이때는 그래도 뭐 좀 강하게 클리프 현상이 걸리기 때문인지 리스폰스 부분,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성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뒤처진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반면 이제 속도가 약간 올라서 시속 한 20에서 30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때는 조금 강하게 토크가 걸리기 때문인지 조금은 울컥울컥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의 승차감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깔끔한 그런 처리를 보여주면 승차감 부분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티볼리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전 티볼리 테스트 때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르노 삼성의 이제 QM3와 비교를 한다면 그보다는 약간 나은 성능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의 것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출력 부분, 네, 향후에 좀 올려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적어도 뭐 시속 100에서 110km 이하 그 환경에서 운전할 때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어떤 속도 영역에 있던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혹은 지금은 이제 가속 페달을 한 중간 정도 밟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의 가속력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업계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수치에서도 보여지지만 소비자분들께서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변속기는 6단이고 아이신제를 사용합니다. 뭐 사실 이제 아이신제를 사용한다는 것보다 이 아이신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튜닝을 해서 매칭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초기에 쌍용 엔지니어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대충 해서 그냥 소비자들에게 차를 팔았었죠. 반면 현재는 그런 느낌이 적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쌍용차는 해가 갈수록 차가 점점 개선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다시금 말하자면 처음에 팔렸던 차는 말 그대로 정말 프로토타입, 그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넘긴 것인데, 솔직히 쌍용차는 정말 소비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하고, 한편으로 정말 미안해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소비자층이 첫 차를 구매해야 하는 층이기 때문에
아마도 차를 탄 경험이 있었다면 뭐 유튜브에 이제 뭐 쌍용차 못하겠다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티볼리는 첫 차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어떤 차량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에 대한 뭐 이 셋업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 탑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큰 질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정말 냉정히 말하자면 좀 크게 반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떤 셋업 부분에서 나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먼저 차를 구입한 그런 소비자들에게도 업데이트가 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주면 좋겠네요. 이번 모델 변속기 레버가 변했죠. 예전엔 이제 스텝 게이트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일반적인 이런 형식으로 변해서 조작성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스티어링 시스템이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되어 있지만,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이질감을 갖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뭔가 묵직함은 주고 있지만 실제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핸들링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현대 기아차가 예전에 이제 뭐 C타입 MDPS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었죠. 물론 저희도 선두에 서서 욕을 하는데 정말 뭐 욕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 현대 기아차의 MDPS, 현대 기아차의 MDPS, 그리고 현재 이제 쌍용차의 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현대는 참 차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쌍용차가 기술이 많은 그런 회사는 아니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뭐 티볼리, 지포렉선, 또한 렉스턴 스포츠 이런 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 부분을 조금 더 R&D에 대한 이 투자로 돌려서, 정말 창피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쌍용차를 타는 그런 고객들의 자부심을 정말 제대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쌍용차의 이 운전자분들, 소비자분들 상당수가 어떤 이 쌍용차에 대한 믿음과 약간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 더 완성도가 좋은 타사차를 타게 되면 때로는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나에 대한 그 믿음, 지금까지는 그 믿음을 끌고 나갔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 정말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소위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조사 차원에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R&D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티볼리 예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고, 그래도 조금 지적을 하자면 뭔가 이 인테리어 측면에서, 물론 이제 차가 나온 지 좀 시간이 됐죠. 약간 짬뽕의 느낌이 갑니다. 이 계기판 쪽을 보자면 예전 그 현대차 뭐 YF 소나타 시절 그때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최근 트렌드와 달리 너무 작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 공조장치 쪽은 마치 이제 10년 전에 기아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중앙부에 큰 다이얼을 배치하고 주변부에 이제 버튼을 이렇게 탑재시키는 것이 예전에 이 정말 오래전에 기아차가 쓰던 방식, 거기다 레드 컬러까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자, 기술을 정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면 쌍용은 자신들이 무엇이 없는지, 본질적으로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정말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짜잘하게 이렇게 붙여 놓음으로써, 소위 최근 이제 뭐 유튜버들도 보면, 네, 정말 이렇게 본판은 별로 예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화장을 통해서 정말 화려한 변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티볼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다른 것들을 떠나서 그런 어떤 세일즈에 대한 전략, 정말 그 부분은 네,
한국 GM을 비롯해서 현대 기아조차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가 그런 부분에서는 스승이었는데 지금은 제자가 스승의 이제 뺨을 치는 그런 레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었던 현대 기아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그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어떤 이런 구성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쌍용 티볼리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안전성 측면에서 사실은 좀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모델 어찌 보면 이제 당시 모델의 이 버니쉬 부분, 소위 이제 브레이크의 길들이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지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좋네요. 참고로 저희가 과거에 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 상당히 이 제동 밸런스가 나빴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흔들지 않으면 차가 도무지 똑바로 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모델에서는 그런 점이 나오지 않아서 좋고요. 쌍용 티볼리 또 운전 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시트 포지션이 약간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SUV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일부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SUV인지 해치백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확실하게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줘서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야 자체가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그 밖에 이제 어떤 서스펜션 측면에서 본다면 서스펜션 튜닝 노하우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조금 단단한 그런 셋업을 통해서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서스펜션 자체가 어떤 코너링, 특히나 이제 복합 환경에서는 다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엔지니어링 측면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정말 하루빨리 극복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스펜션은 그냥 딱딱한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은 그런 서스펜션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가 초기에 탔었던 초창기 그 티볼리보다는 100번 낫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단지 이제 높이, 앞뒤, 그 다음에 이제 시트백만 이렇게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시트의 이 방석 부분에 앞쪽도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연출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제 그 경쟁 모델에 있는 럼버 서포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화려하게 잘 구성을 해놓고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는 점은 향후에 이제 쌍용차 이 경영진이 조금은 반성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 첫 차로 접근할 때는 사실 차에 대한 어떤 핸들링이 됐던, 가속이 됐던, 제동이 됐던, 안전성이 됐던, 완성도가 됐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힘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만족도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적어도 쌍용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특히나 패키징, 앞서도 이제 패키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정말 타사들이 정말이지 많이 본받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차량 자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서 제대로 나올 때, 이때는 정말 기다렸지, 이것이 정말 쌍용 R&D의 힘이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성을 볼까요? 수치적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라면 디젤, 거기에 소형 SUV로서는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를 살펴볼까요?
시내에서 주행할 때 그래도 뭐 리터당 10에서 한 11km 정도를 갈 수 있었고, 고속도로에 올라서 시속 100km 전후로 주행을 할 때 이때는 리터당 뭐 18에서 19 정도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국도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뭐 리터당 한 24km 내외를 전후하는 정도를 보여주니까 적어도 연비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쌍용 티볼리,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한계라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칭찬을 해줄 것이 없고, 그래도 굳이 경쟁차를 꼽는다면 기아 스토닉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쉐보레 트랙스나 현대 이 코나와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체급이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치 이 차는 50%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 나머지 모델들은 뭐 한 8, 90 이상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어떤 젊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첫 차로 접근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먹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전략 여러 가지를 짰다는 점,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를 통해서 어떤 나머지 것들을 셋업하는 그런 능력, 적어도 제조사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상품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데 회사 자체가 정말 뭐 경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티볼리는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인 만족도, 그를 통해서 앞으로도 뭐 당분간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바로 쌍용 티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쌍용 티볼리를 만나봤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뭐 취향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